여러분은 혹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고 싶을 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의 모든 소음을 피해 작은 철물점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한 구석,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었죠. 녹슨 철제 선반에는 다양한 크기의 목과 나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공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서 68살의 고철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육각 렌치 있으세요? 손님이 들어와 물었을 때에도 고철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원하는 공구를 건넬 뿐이었어요.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상인들 사이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시장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저 양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인사에도 겨우 고개만 끄덕이고, 사람이 너무 차갑다니까요. 시장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철수의 냉정한 표정 뒤에 숨겨진 과거를요. 국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버려진 기억들이 고철수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른 아침, 재래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시장 골목을 채웠죠. 하지만 그 활기 뒤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서자 상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또 왔네. 돈 챙겨둬요. 오늘은 2,000장 가져간댔어요. 상인들은 속삭이며 서둘러 현금을 준비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흑매파의 행동대장 박도식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40살의 박도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장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왼쪽 눈 아래에는 선명한 칼자국이 있었어요. 어이, 최 씨, 장사 잘 돼가? 박도식이 생선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근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네, 그럭저럭요. 생선가게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도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런 장면은 시장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덕분에 장사 편하게 하는 거 아냐? 이 동네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가 지켜주니까 안심하고 장사하는 거지. 박도식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보호비를 내지 않겠다고 했던 떡집 주인은 심하게 구타당했고 가게는 엉망이 되었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철물점은 빼고 가자.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박도식의 눈이 가늘어졌죠. 왜? 저기도 우리 구역이야. 저기 주인이 좀 괴팍해서 매번 내지 않으려고 해요. 뭐, 내가 빼준 적 있어? 박도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곧장 철물점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봐, 노인네. 보호비 낼 시간이야. 박도식이 카운터 위를 손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고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했죠. 필요 없소.
단 두 마디, 그것이 고철수의 대답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흙 속에 묻혀 있던 오래된 금속처럼 묵직했죠. 뭐라고? 박도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들 내는데 너만 안 내?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거야? 박도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철수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나가주시죠. 그 말에 박도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카운터 위에 있던 공구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의 부하들도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선반이 쓰러지고 공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고철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이, 철수 아저씨. 그냥 돈 내시죠. 괜히 다치기만 할 텐데요. 떡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고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도식은 코웃음을 치며 고철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고철수의 셔츠 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봐, 늙은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이 시장의 주인이라고. 알겠어? 고철수의 눈이 박도식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박도식은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그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문을 닫고 귀가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고철수의 철물점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는 가게를 정리한 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철수는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열쇠 구멍이 있었고 그는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열쇠로 그것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 흑백 사진들, 그리고 군인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문 스크랩을 펼쳐보았어요. 그곳에는 특수부대 용병들, 비밀 임무 중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젊은 군인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젊은 시절의 고철수였죠. 고철수는 군인 수첩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림자 부대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밀 부대였죠. 그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임무가 고철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한 핵시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배신으로 임무는 실패했고 그의 동료들은 모두 죽었어요. 오직 그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들의 존재를 부인했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는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 작은 시장의 구석진 철물점이 그의 은신처가 되었죠. 다음 날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모두가 고철수의 철물점을 힐끔거리며 걱정하는 눈치였죠. 오전 11시 검은색 외제차 3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박도식을 포함해 15명가량의 조직원들이 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가게 안으로 숨었습니다. 오늘은 저 늙은이한테 확실히 본때를 보여줄 거야. 박도식이 으르렁거렸어요. 그는 곧장 철물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물점 앞에 도착한 박도식은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고철수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 서서 묵묵히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봐, 늙은이. 어제 내 말 기억해? 보호비 가져왔나? 박도식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고철수를 둘러쌌어요. 말했잖소. 필요 없다고. 고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말에 박도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너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오늘은 본보기로 삼아주마. 박도식이 고철수의 셔츠 깃을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철수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박도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꺾었죠. 으악! 이 미친놈이. 박도식이 아픔에 몸을 웅크렸어요. 부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뭐야? 저 늙은이. 한 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철수의 변화는 누가 봐도 놀라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았죠. 덤벼. 박도식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일제히 고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죠. 하지만 고철수는 마치 그림자처럼 부드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의 팔꿈치를 가격했어요. 두 번째 부하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고철수는 그 공격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막더니 상대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부하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박도식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는 고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늙은이. 칼이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고철수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틀었어요. 그리고 박도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꺾었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박도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철수는 박도식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필요 없다고. 고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누구야 너? 박도식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고철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림자야. 국가가 버린 그림자. 그 말에 박도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림자 부대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고철수는 마지막으로 박도식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떠나라. 지금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재빨리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불빛을 드리울 뿐이었어요. 철물점 앞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밤 10시 시장 입구에 여러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이번에는 20명이 넘었죠. 그들 중 일부는 야구 방망이를, 일부는 쇠파이프를, 그리고 몇몇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박도식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저 늙은이를 산채로 잡아. 내가 직접 천천히 끝장낼 거야. 철물점 앞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부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형님.
한 조직원이 박도식에게 보고했어요. 박도식은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뒤를 따랐죠. 도망쳤나 보네. 역시 겁쟁이였어.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 같았죠. 그리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식은 공포에 질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어디 있어? 나와. 안 나오면 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 희미한 불빛이 켜졌어요. 그것은 작은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철수가 앉아 있었죠.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한 것들이 강한 척을 하지? 고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박도식은 공포에 질려 권총을 고철수에게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쏠 거야.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고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죠. 그래, 쏴봐. 하지만 내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을 부러뜨릴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박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권총을 더 꽉 쥐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용기는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얼마든지. 박도식이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고철수는 그를 비웃듯 바라봤어요. 난 내 돈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고철수가 박도식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이 시장의 평화야. 그는 박도식을 벽에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박도식의 눈에서는 공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일까지 이 시장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말을 마치고 고철수는 박도식을 놓아주었어요. 박도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철물점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철수는 쓰러진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래시장 철물점에 강도들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그의 모습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에필로그 시장의 새로운 태양.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전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경찰차가 여러 대 출동했고 흑매파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과일가게 주인이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철수 아저씨 덕분이에요. 떡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철물점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철물점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경찰에게 연락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철물점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고철수의 개인 물건들도
그가 살던 방의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떠나셨네요. 생선가게 아줌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한 상인이 카운터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시장 상인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여러분, 저는 떠납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흑매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고철수. 상인들은 철물점 앞에 작은 기념판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영웅, 고철수를 기억하며라고 적힌 판이었어요. 한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한 남자가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는 전화벨 소리에 낚싯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수 씨, 또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호수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의 그림자는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른다고요.